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의 첫 강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12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는 것 꼭 명심하고 이 유래를 갖다 잘 정리하면 이게 왜 배워야 되느냐, 또 용어 정리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원리에 따라서 정의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가도록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자, 너무 길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는 어떤 경우냐? 이 계획부터 하자는 거죠. 선계획. 그러면 선계획을 해서 이 계획에서는 뭐까지는 땅에 대한 적성까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성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적성에 대한 게 뭐냐면 땅의 용도라고 하는 용도 지역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라는 거죠. 후에 이용하라. 왜 이렇게? 그러면 결국 계획 없이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계획 없이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난개발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요, 과거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전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2000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국토이용관리법 말 그대로 앞에 것만 토지에 대해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제와 투기거래 규제만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개발하는 것이 무슨 법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용도를 보면 이 국토를 이용할 때 용도가 몇 가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자 5가지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도시지역,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고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준농림지역이 있어요. 그럼 요 분야가 있었었고요. 그 중에 개발을 포인트로 하면 개발하는 곳은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적용하냐? 이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걸 갖다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 도시계획법에서 뭐 받도록 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자, 다음 뭐가 있냐면 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림지역이 있어요. 다음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그 여기 있는 요 내용 중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이 목적인 겁니다. 보전이 목적. 그 이쪽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허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만만하게 보느냐면 이곳을 갖다가 허가 없이 개발을 해요. 그러면 허가 없이 개발을 하면 뻔할 뻔짜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난개발이 되고 허가 받는 데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이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이 돼서 도시계획구역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으려니까 이미 도로 날 곳에 쉽게 해서 아파트를 그쳤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이쪽을 뭐 하자 그러면 관리를 못 하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걸 갖다가 관리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도시계획구역뿐만 아니라 전체로 다 확대해.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란 말은 필요 없죠.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란 자체만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앞으로 뺀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후에 이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합친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할 것이냐면 요걸 배우는 거죠. 그럼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률은 이 국토란 건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죠? 전 국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국토에 대해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법이 바로 뭐라고 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률, 즉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률이라는 게 여러분 교재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용어 정의를 할 때도 자, 여러분들 이 용어 정의를 할 때도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교재 편제를 법의 편제보다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편제 쪽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계획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 자, 이걸 갖다 이제 배워나가는데요. 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 그럼 국가계획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볼 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 만약에 공부하신다는 건 뜻이 딴 데 있는데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적어도 위에 중앙직에 나가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을 구속해요. 그래서 이걸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한테는 대외적 구속력이라 국민한테 가는 걸 대외적 구속력, 행정청만 구속하는 대내적 구속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내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일 수 있고 주택정책일 수 있고 교통정책일 수 있고 문화정책일 수 있겠죠. 그럼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용어고. 그 다음 이 국가계획 밑에 뭐가 있냐면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것은 이걸 아시면 돼요. 광역이란 말을 아시면 돼요. 광역은 몇 개 이상이면 둘 이상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광역이랍니다. 그럼 먼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는데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이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겠지만 서울시와 경기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경기도의 경우도 부천시와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것도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렇게 묻는 건 그러면 만약에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묻는다 이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 경기도지사가 묻을 수 있어요. 그걸 도지사 묻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묻겠다. 그러면 그건 누가 묻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묻는 거예요. 그걸 광역계획권이고 그 묶어진 거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광역도시계획 아래 하위 계획으로서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법이나 즉 농지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알겠죠? 아니면 뭐 군사기본법이 됐든 다른 법에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거나 앞서 있죠? 개발하거나 보존한다 그러면 그것이 기본이 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 도시군 계획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와 뭐가 있느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것이 더 상위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도시의 종합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도시군이라는 건 바로 뭐냐? 도시란 말은 우리가 일반 뭐 도시 농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알겠죠? 대도시. 대도시는 인구 50만 넘는 걸 대도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일반시.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자치도도 들어가 있고 자치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군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군인데 어디에 군은 제외시키는 거냐? 우리가 이 군 중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 가평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군은 같은 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은 이런 군만 포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에 있는 군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있죠. 또 저쪽 내려가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습니다. 또 더 내려가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어요. 울주군. 또 더 내려가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서 군자에는. 그럼 일반 군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기본이지만 종합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얘는 나중에 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받아서 얘는 가장 집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 게 도시군 관리 가장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군에는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6개가 있지만 사실상 5개가 있어요. 지구, 기사, 지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 밑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다는 것 하는 것 꼭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계획을 갖다 수립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 뭐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땅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 용도, 땅의 적성.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적성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건축물이 가능 여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을 상업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고층을 짓건 고층을 짓건 저층을 짓건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초가 3간을 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발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개발은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심가에 초가 3간이 있다. 또 중심가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상이 있다. 또 중심가에 기능상 미관상 안 좋은 예를 들어서 혐오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의 건물이 있다. 그럼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는 국토계획법 허용돼 있지만 그러한 것이 건축법상에 되는 건물 허용돼 있지만 안 된다. 보다 더 조화로운 이 지역과 조화로운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갖다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 도심지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하는 창고 같은 걸 쫙 쌓으면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도 안 좋죠. 미관도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 미관 또 기능 양원 환경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다는 걸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 용도는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사업은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출발점에 가장 문제된 건 이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개발이냐 아니냐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요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뭘 갖다가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터기자에다 쟁반반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라는 거 하는 것 중에서 도시군객 사업 같은 것이 되려면 차라리 어떤 용도의 규제 없이 등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것은 제일 먼저 계획 수립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사업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용도를 알아야 된다. 그 용도를 이제 봐주고 그 용도와 상관없이 등장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이제 뭘 갖다 보면 용도 지역재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땅에 대한 적성. 그럼 땅에 대한 적성으로서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 용도 지역은 전 국토. 자, 우리 거기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을 높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어두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 국토의 땅을 갖다가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나눈 것, 1차적으로 규제한 것을 뭐라고 쓰면 용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할 때를 개발하고 보존할 때를 보존해야 되겠지. 개발을 보존하고 보존을 개발하게 되면 죽자술입니다. 부동산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과 보존은 명확히 구별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복 지정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포인트야.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용도 지역만 가지고 안 될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용도 지구란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본다 할지라도 용도 지구 제가 순서대로 해놨죠. 그 얘는 전국토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지적.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는 개발 보존에 맞춰서 여기에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기능 보완. 그래서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2차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상업지역이다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그럼 상업지역은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비해서 건물도 크고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여기다 초과삼관 짓겠다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겠죠. 이거 왜 못 등장하나? 자, 아까 했던 건축자재 야적장 같은 게 등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미관상 안 좋죠. 그럼 여기는 개발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그때 따라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알겠죠? 이렇게 가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정한 걸 용도지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서 국지를 하다 보니까 얘는 중복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거와 별개로 나타난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도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끼리 공부할 때 제3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종전에만큼은 그냥 규제가 목적이다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앞서 있죠.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굳이 가져갈 게 다 도시군 관리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차적으로 규제한. 그래, 종전에는 얘는 규제만이 목적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걷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해서 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생겨났다. 그럼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는 걸 입지규제 최소 계획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았으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그 사업은 무엇으로 출발한다 했습니까? 여기 봐요. 기반시설부터 출발한다 하는 걸 배웠죠.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 이 기반시설부터 출발하는데 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은 턱이자 쟁반반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방제시설, 하천, 그렇죠? 하천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수지, 물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거.
뭐 저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 볼 수 있어요? 방제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출제됐습니다. 그럼 교통시설이 있고 공간시설이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상적인 걸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걸 기반시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경우에 그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이 됐다.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동네에 상수도가 필요해. 그러면 어떤 사람 개인 관정 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라 자 하수도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상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야. 그러니까 가서 시청 쫓아가서 뭐라 했어요? 우리 동네 상수도가 수도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죠. 우리 가서 만나는 때 계획이 언제냐 그러면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몰라요.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것이 결정돼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설치하고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래요.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앞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도시 개발 사업, 또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 이건 도시개발법적인 말하고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적인 말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걸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 사업입니다. 거기에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면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뭐를 갖다 기점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무엇으로 출발한다? 기반 시설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발이 있겠으면 나중에 이제 사적 개발이 있겠죠. 우리가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 중에 뭐가 우선해야 돼요? 공적 개발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럼 사적 개발은 일단은 이것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지장을 초래할까봐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지장이 없다면 금지를 갖다 뭐냐면 해제해줘요. 금지 해제하는 걸 뭐냐면 허가라고 그래요. 금지의 해제를 뭐라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가라고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개발행위 허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 이 사적 개발 중에서 공적 개발은 난개발 여지가 없습니다. 왜? 기반시설 설치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발할 때 개발 자체 중에서 사적 개발할 때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개발행 허가. 그러면 누구한테 받느냐?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특광자 시장군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장이 없으면 이 개발행위를 갖다 풀어주는 걸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는 사적 개발은 난개발 여지가 있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이기 때문에 그 난개발은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서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갖다가 요놈을 갖다 설치한다든가 확보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응용할 때 기반시설 설치 확보를 해도 할 수가 없는 데가 있고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미 건물이 꽉 들어찼어. 그중에 나대지가 하나 있어. 그럼 난 남부럽지 않은 건물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의 밀도가 찼다는 건 지금 어떤 경우를 연상하냐면 다른 데는 다 개발이 찼는데 불구하고 거기만 나대지 있다. 그럼 나는 거기다 건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에 허가할 때 밀도가 찼으니까 관리하자.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관리자 나오면 좋은 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냐면 여기는 행위를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강화. 그럼 개발 밀도 중에 가장 중에 건축물의 건축인데 건축물의 건축은요. 그 규모가 뭐로 다 나올 수 있냐. 건폐율과 용적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중에 용적률과 건폐율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강화시키느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건폐율 나누기 용적률이 계략적 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냐. 용적률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자 개발 밀도 관리, 밀도가 차지 않은 곳은 그 외의 지역은 그러면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본다면 이런 내용을 기준점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걸 잘 알아주셔야 되네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자, 그럼 여기는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말을 가져가면 돼요.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면 기반시설 부담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걸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부담시키는 거? 경제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걸 부담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되게 개발 행위를 할 때에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필요하다. 설치하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뭐라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단독 또는 숙박시설을 정하는 것에 대한 신축, 증축할 때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 한다?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용어를 얘기했어요. 그럼 용어는 전국토에 대해서 뭐 하는 걸 기점으로 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또 보존하고 이걸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결국 뭐라 했습니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국토는 균형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지속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걸 이용한다, 관리한다 할지라도 기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8가지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굳이 다 할 것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잘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배분할 때 왜 배분하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배분 잘 됐더라도 천재지변 같은 거에 의해서 재난이 요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풍수의 저감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걸 기본 원리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이곳 중에서 도시는 뭐예요? 개발하는 거죠. 인구와 삶이 밀집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지역은 지속 발전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그 기반시설의 공급 같은 걸 봐야 되겠죠. 왜? 기반시설이 있어야 도로 상하수 같은 게 잘 돼야 어떻게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공간의 안전성, 쾌정성 이런 걸 종합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겠고 또 지방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잘 됐다면 그 도시의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있다든가 그걸 통해서 재생을 갖다 도와주는 비용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포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국가는 항상 지속 발전 가능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자, 국토위계획명의료 법률에서 용어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